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국가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정도의 초대형 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국가 GDP의 3%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횡령해 베트남을 뒤집은 간큰 여성이 횡령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것인데요. 베트남은 최근 안으로는 이렇게 대형 비리가 발생하고 밖에서는 베트남의 자랑이던 빈페스트 자동차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며 경제 전반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에 닥친 두 가지 악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난 16일 베트남 검찰은 부동산 개발업체 반틴팟홀딩스의 쯔엉미란 회장을 횡령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란 회장은 측근들과 공모해 계열은행인 사이공상업은행에서 304조 동, 우리 돈으로 약 16조 3,50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6조 3,500억 원은 베트남 GDP의 3%를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이번 비리로 베트남 검찰이 기소한 사람만 공무원을 포함해 총 86명이었고 특히 란 회장이 사실상 최대 주주로 전횡을 일삼았던 사이공상업은행 측근들 역시 체포됐습니다. 란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인 은행 돈을 마치 개인 돈처럼 빼내쓰다가 결국 덜미를 붙잡히고 말았는데요. 이런 범죄가 가능했던 것은 전직 국영은행 관계자와 감사 담당 공무원 등이 뇌물을 받고 비리를 눈감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란 회장이 뿌린 뇌물만 해도 520만 달러, 약 67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베트남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현행 금융 및 대출 관련 규정에 허점이 다수 발견돼 앞으로 유사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는 이처럼 전대미문의 대형 사건이 터져 온 나라가 시끄러운가 하면 밖에서는 베트남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빈페스트가 예상과 달리 글로벌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베트남 국민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 시작가 22달러로 나스닥 시장에 데뷔한 베트남 토종 전기차 업체 빈페스트는 상장 첫날 250%가 넘는 상승세로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주가는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하락을 거듭했고 급기야 전고점 대비 93.4% 내린 5.41달러로 장을 마칠 정도로 하락했습니다. 빈페스트의 가장 큰 고민은 매출 부진입니다. 올 3분기 8천억 원대 순손실을 기록한 겁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지 불과 2달 만에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순손실을 본 것인데요. 빈페스트는 지난 9월 기준으로 전기차 2만 1,000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습니다. 올 한 해 목표치가 5만 대였는데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 재무보고서는 빈페스트가 지난 8월 나스닥에 첫 선을 보인 지 불과 2달 만에 나온 것으로 상장 초기 미국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를 합친 것만큼의 주식가치를 기록하기도 했던 회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높은 벽을 실감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빈페스트는 최근 저가 전략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2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700만 원짜리 저가 전기차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며 나섰는데요. 이 모델은 한국차 기아의 모닝보다도 작은 사이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만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당하며 주가가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빈그룹의 주가가 미국 증권법 정보 공개 규정 위반으로 집단 소송 우려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빈페스트에 대한 미국 로펌 두 개사의 집단 소송 이슈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이날 로빈스 갤러루드만 앤 도우드는 빈페스트가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내놓거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데 따른 증권법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로펌인 포메란츠도 빈페스트 피해 주주들을 대표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응옥넘 빈그룹 법제부 부장은 미국 로펌들로부터 소송을 당하지 않았다며 미국 로펌 두 개사의 소송 관련 소식을 공식 부인했지만 풍문은 끊임없이 돌았습니다. 빈페스트 측은 미국 증시 상장사들이 집단 소송 이슈에 직면하는 것은 시장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안이라며 이러한 상황들을 예상하고 준비해왔다고 밝혔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한 현지 로펌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은 기업 광고와 고객 유치를 위해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이른바 기획 소송의 일종으로 빈페스트에 앞서 테슬라와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 제약사 모르픽 등도 이와 같은 상황을 겪은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 상장 후 1년 내 주가 하락으로 인해 집단 소송에 직면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빈페스트 또한 같은 이유로 현지 로펌들의 표적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가가 계속 이렇게 처참한 상태로 있으면 미국 증시에서는 언제든 집단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는 데다가 순이익에 획기적인 반전이 없다면 빈페스트의 앞날은 예측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결국 빈페스트는 위기 탈출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최근 베트남 언론들은 빈페스트가 인도네시아 정부와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논의 중이며
이 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7천만 명의 동남아 최대 경제국 중 하나로 세계 1위 니켈 매장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전기차제 조사들을 유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두 나라 모두 글로벌 비즈니스 시장에서는 신뢰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두 나라만의 협력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게다가 두 나라 모두 양질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 나라는 한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베트남의 빈페스트와 인도네시아 국영 배터리 기업 IBC는 세계 최초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업체로 꼽히고 있는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세 회사의 본격적인 협력이 이뤄질 경우 인도네시아 IBC와 LG에너지솔루션의 그랜드 패키지 프로젝트가 빈페스트의 배터리팩 공급 역할을 전담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절실해진 베트남은 부랴부랴 한국에 친밀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또다시 요소수 통관을 중단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이 요소수 부족 사태를 겪는가 했지만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를 통해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확보해놓은 한국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최근 베트남은 요소 5,500톤을 한국에 수출해 중국이 요소수 통관 중단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요소수를 한국에 보냈습니다. 이번 물량은 국내 요소수 전문업체 롯데정밀화학이 계약한 것으로 관세청은 신속한 통관을 지원했고 울산항에 도착한 베트남의 요소는 곧장 요소수 제조 공장에 입고해 요소수 부족 사태를 막았습니다. 베트남에서 들여온 요소 5,500톤은 차량용 요소수 1,550만 리터를 제조할 수 있는 물량으로 약 0.9개월분의 사용량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베트남 외에도 일본, 사우디 등 제3국 계약 물량이 차질 없이 반입될 예정이라 국내 요소수 수급은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 추가로 460톤, 내년 1월 12,150톤, 내년 2월 14,000톤의 요소가 제3국으로부터 수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기업이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고 조달청이 공동구매와 공공비축을 늘리면서 제3국으로부터 계약한 물량이 총 6.8개월분 규모일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처럼 베트남이 한국에 협조를 구하고 협력해야 할 산업이 많아짐에 따라 요소 또한 신속하게 보내줄 정도로 협조를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제 예전처럼 한국을 적어도 요소와 같은 자원으로는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